2023년 7월 16일 이정훈입니다. 긴 장마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당한 희생자 50명이 넘었나요? 청주에 미호천이 넘쳐가지고 지하도에서 많은 사람이 숨지고 피해가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 갔다가 리투아니아 방문했다가 폴란드 방문했다가 또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까지 방문해서 상당한 성과를 올렸는데 그 성과가 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때문에 발해버리게 됐습니다. 이 집중호우 문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하늘에서 뿌리는 비를 어떻게 인간이 막겠습니까? 그리고 천변만하라고 하늘의 일기변화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언제쯤 비가 올 것이다 라는 예측은 가능하지만 어느 지역에 얼마나 내려서 또 그것이 피해가 얼마나 입을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는 서울을 예를 들면 가장 좋겠네요. 제가 육군본부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83년도인데 그때 84년도구나. 84년도에 서울에 대홍수가 들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인데 비가 참 많이 와가지고 육군본부가 지금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입니다. 용산. 저는 바로 그 육군 참모총장이 있던 곳이 어딘가 하면 지금 전쟁기념관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 근무를 했는데 그 연병장이 물에 잠겼었어요. 그때만 해도 한강이 서울에서는 늘 이렇게 넘쳤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로 들어가면 1978년 때의 일이겠다. 78년, 79년 때의 일인데 그때도 비가 많이 왔는데 한 친구가 지각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너 학교를 안 왔나? 너 왜 안 왔어? 왜 늦었어? 그랬더니 물이 들어와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너 어디 사는데? 그랬더니 물레동이요. 그래서 와 하고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물레동, 물이 들어오는 동네다. 서울 시내 한강 주변 전부 다 이렇게 침수가 됐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이 침수를 막고 한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강 개발을 시작했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미국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방문한 국가원수가 전두환 대통령인데 이거를 당시 자기의 군대 선배였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지낸 분을 미국 대사로 보내가지고 한미 동맹 라인을 이용해서 국방부 라인을 이용해서 한국 대통령 방문을 제일 먼저 받아달라라고 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성사가 돼서 갑니다. 그래서 미국 레이건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미 대한민국은 박정희 시대를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은 알려져 있었는데 우리나라 총 GDP가 800억 달러밖에 안 됐을 겁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이죠. 레이건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의 GDP가 800억 달러입니다. 그 대한민국이 제법 성장했다고 하지만 미국으로 보면은 캘리포니아 주보다 작은 경제력이다. 그런데 그때 일본은 우리보다 20배나 큰 GDP를 올리고 있었어요. 근데 국방비는 정부 예산의 0.95%밖에 안 씁니다. 대한민국은 GDP의 6%나 쓰고 있죠. 그 얘기를 지적하면서 이른바 안보 차관을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가 박정희 사후에 굉장히 어려운데 미국한테 달라는 게 아니다. 미국이 돈 많이 벌고 있는 일본한테 압력을 넣어서 한국에 차관을 주면은 우리가 그 차관으로 미국의 무기를 사서 박정희 대통령 사후 굉장히 흔들리는 안보를 강화하고 또 우리 경제를 일으키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칭 경제 차관이 아닌 안보 차관이 논의가 되면서 일본이 그때 40억 달러, 60억 달러, 100억 달러를 지원하게 되죠.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받은 돈 중에 일부를 가지고 한강 개발을 합니다. 한강이 터져가지고 항상 피해를 보니까 그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는 공사를 시작하죠. 그게 나중에 평화의 댐 공사까지 이어집니다. 북한이 수공을 해서 수공을 하게 되면 늘 피해를 보는 대한민국 육군본부까지 잠기는데 평화의 댐을 안 만들고
북한이 그때 금강산 댐을 터뜨리면 얼마나 피해가 큽니까?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다 한강을 지금 굉장히 넓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수부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뚝을 만들어서 그걸 강변도로로 쓰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서울은요, 지금 여간에서는 한강이 터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한강이 터지면 엄청난 피해가 오고요. 한강은 안 터집니다. 철옹성이 됐습니다. 한강은 넓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서울이 항상 홍수가 나면 서울도 터지면서 이 물이 빠지니까 한강물이 좀 줄어서 다른 데가 덜 피해를 보죠. 근데 한강을 완전히 서울 한강을 안 터지게 해놓으니까 이 물이 쑥 그냥 빠집니다. 빠져가지고 한강하고 저 북쪽에서 오던 임진강이 만나갖고 김포 반도로 해서 서해 강화도 쪽으로 가는데 한강으로 서울을 지나는 한강이 워낙 많이 내려가게 되니까 임진강 물이 이게 뭐라 그럴까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로 항상 일정한 비율을 둘이 섞여서 이렇게 김포로 흘러갔는데 이게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파주 그쪽으로는 한강 개발을 완전히 서울의 한강 개발을 완료한 이후로부터는 그쪽에서 물이 옛날보다 빨리 못 내려오게 되니까 홍수가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가 도시화가 되면서 도로를 다 포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물들이 도로가 낮은 데 있기 때문에 도로로 흘러듭니다. 그 도로가 나중에는 이게 물이 흐르는 길이 되죠. 근데 옛날에는 그냥 맨 땅을 흐르니까 땅에 흡수가 되는데 이건 도로에 흐르면 그냥 쫙 흘러요. 쫙 흘러갖고 바로 하천에 합류하니까 같은 비가 내려도 순간적으로 더 많은 물이 하천에 몰리죠. 그래서 댐을 만들고 뭘 해놔도 순간적으로 하천이 범람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많이 치산치수를 해놔도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한강을 지금 완전히 막아놓으니까 한강은 안 터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강남 사거리 옛날엔 또 교대 사거리가 잠겼다 그러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쪽은 원래 옛날부터 물에 잠기던 곳이에요. 근데 그 한강 뚝을 쌓으면서 물이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가 낮은 지대잖아요. 옆에 이제 약간 높은 데에서 물이 흘러들잖아요. 광화문도 물이 흘러드는 곳이고 신촌 로터리도 그럽니다. 그럼 거기다가 초대형 하수구를 묵습니다. 그럼 그 물이 쭉 빠져서 한강으로 빠져나가게 합니다. 한강으로 빠져나가는데 비가 많이 오면 한강도 수면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여기서 내려가는 물이 빨리 못 내려가지. 한강이 낮으면 쭉쭉 빠지겠지만. 그래서 그쪽에 침수가 가끔 되는 겁니다. 자, 이만큼 국내 자연재해를 막는 거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에서 여기를 막아놓으면 저희가 터지고 참 어렵습니다. 이번에 청주 사고 다른 지역에 희생된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하죠. 죽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안보는 적으로부터의 침략을 막는 순수 안보와 더불어 우리 국민들을 자연재해나 기타 사고로부터 지키는 안전 문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안보 문제는 전쟁은 100년, 200년에 한 번 나지만 안전 문제는 거의 매일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를 저는 상당히 관심 있게 봐요. 우리는 안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국방부, 외교부, 또 두고 있죠. 안전 문제를 다루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안전부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한덕수 총리가 중앙재해대책본부장 자격으로 나왔는데 원래 중대본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게 돼 있는데 사건이 커지면 총리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입니다. 이게 원자력 사고면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지원하고 또 외국에서 우리 교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면 외교부가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모든 걸 행정안전부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 봄에 산불이 많이 났죠. 그것도 행정안전부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이 국민 안전은 행정안전부로 딱 모아주는 게 좋아요. 미국이 9.11 테러를 당하고 난 다음에 국토안보부라는 걸 만듭니다. 홈랜드 시큐리티 디파트먼트를 만드는데 그래서 CIA하고 FBI는 워낙 역사적으로 오래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 주요 기관을 빼고는 거의 모든 정보 수사기관을 다 국토안보부로 모아버립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경호하는 걸로 유명한 미국 재무부의 시크릿 서비스도 글로 가고 해양경찰청도
그들은 해양경찰처가 아니라 해양경비대라 그러지. 그것도 국토안보부로 가고 딱 이렇게 옮겼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를 보게 되면 봄철에는 산림, 산불에 의한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홍수 피해가 있죠. 이게 주로 큰 것 같아요. 그럼 산림 피해를 났을 때 이 불을 끄는 게 누구냐? 여러분들은 소방청이라고 알고 계시지만은 산림청입니다. 산림청. 산림청에 산불을 끄는 헬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소방청은 이 도시에서 일어난 불을 끄는 거고요. 산불은 산림청이 끕니다. 근데 산림청이 우리 행정안전부 소속이냐? 아닙니다. 농림축산부 산하에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문제라고 봐요. 이 뭔가 사건이 났을 때는 경찰, 소방, 산림 다 같이 움직여야 돼. 그리고 군까지 움직여야 되는데 군은 워낙 중요한 거니까 국방부가 관리하는 게 따로 두는 게 맞는데 나머지 국내 안전하는 부서는 한 군데로 모아놓자 이거지. 근데 이 산림청을 산림자원이라는 이유로 농업축산 산림자원이라는 이유로 근데 우리나라 산림에서 얻는 경제적인 효과는 거의 없거든요. 오늘 산불 피해로 인해서 손해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을 일로 옮기자라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안 하고 있고 모르고 있습니다. 산불이 나게 되면 그걸 끌 수 있는 거는 산림청 헬기들이 가서 물폭탄 투하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소방청이 가서 지원하는 게 핵심이고 그 주변을 통제하는 경찰이 도와줄 수 있고 또 잔불을 끄는 데는 군인들이 들어가 끌 수 있으니까 군인들을 담당하는 국방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경찰, 소방, 산림은 한 군데 있는 게 좋아요. 행정안전부에. 근데 이거를 농업자원 비슷하게 봐가지고 농림축산수산부의 밑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부가 효율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가 많이 성장하다 보니까 자연재해에 의한 거는 산불과 이 홍수 피해가 크고요. 나머지는 되게 해상에서 배가 침몰하거나 오염되거나 뭐 사람이 고립돼 숨지는 해양 사고가 많은데 이거를 담당하는 게 해양경찰청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죠. 근데 해양경찰청은 어디 소속이냐? 이게 바다를 다룬다고 해서 해양수산부 밑에 있어요. 해양수산부는 아까 농림축산부처럼 경제를 담당하는 바다 경제를 담당하는 데거든요. 그 경제를 하는 데니까 안전 문제는 자기네 외청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통제를 하기 어렵죠.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세월호 터졌을 때 세월호 문제를 처리할 주무부처는 해경청인데 해경청 상급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해양수산부 장관은 경제부처 장관이니까 이걸 잘 몰라. 행정안전부는 해경청이 하는 걸 지원할 수밖에 없어. 직접 지휘는 못하고. 직접 지휘하게 되면 경찰하고 소방하고 묶어서 같이 막 할 텐데 못하잖아요. 그때 보게 되면은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국내 안전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해서 해경청을 행정안전부로 옮겨라. 산림청을 농림축산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옮겨라.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더냐 9.11 당한 다음에. 우리도 안전을 담당한 기관을 확실하게 하자.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우리 행정안전부에는 경찰청과 소방청이 있습니다. 두 개로 국내 문제를 하는데 이 소방청이 옛날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이 지방자치를 한다고 이 사법기관, 안전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은 자꾸 지방행정관서장들, 예를 들면 도지사나 군수들이 자기네가 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사법권을 갖고 집행해야 재미가 있거든. 그죠? 자기네가 행정단속도 하지만 경찰청장이 시장 밑에 있고 도지사 밑에 있을 때 폼나는 거잖아요. 제복도 있고 군대까지는 못하더라도. 미국의 주지사는 주방위군도 거느리는 그쪽이 대통령이니까 그게 더 폼나는 거고 그것까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옛날엔 소방청이 다 지방화돼 있다 보니까 어느 시군에서는 피해가 없고 저쪽 시군에서는 피해가 있는데 이쪽 지방 소방청을 동원하려면 복잡했어요. 지금은 몇 차례 혼란을 겪다가 이 소방청 공무원들은 전부 다 국가공무원으로 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소방청장이 딱 결정해서 부산은 피해 없으니까 부산 소방청 전부 다 청주로 이동해서 작전을 하게 되면 뛰게 됐습니다. 확실히 빨라지는 거죠. 소방청은 그래서 잘했다고 보고요. 우리나라 최대의 안전기관이 경찰청입니다. 경찰청은 한 15만 정도 되는데 이게 얼마나 큰 건가 하면 우리 해군이 해병대 포함해서 한 7만 될 겁니다. 해군의 2배고요.
공군이 한 6만 대나 공군의 2배가 넘습니다. 우리 육군을 빼고 가장 큰 조직이 경찰청인데 이 경찰을 문재인 정권 때 아까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 분리되어 있던 걸 국가로 통일했다 그러는데 2020년 경찰청법을 개정해서 둘을 쪼개버려요. 국가경찰하고 지방경찰을 쪼개버립니다. 지방경찰을 자치경찰이라고 하죠. 그럼 그 지역 일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경찰을 또 쪼개서 기존의 경찰하고 수사하는 것만 따로 떼어내서 국가수사본부를 만듭니다. 그러면 지방의 자치경찰 중에서도 수사하는 데는 국가수사본부랑 연결되고 경찰의 업무인 정보 또는 뭐 경무 뭐 이런 거는 경찰청을 하게 되고 또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교통, 방범 이런 건 지방 자치경찰이 돼요. 경찰이 이렇게 쪼개져 버렸어요. 자, 이번에 그 청주 미호천이 넘쳐갖고 그 제방도로에 있던 이게 지하차도가 잠겼다. 그럼 그런 도로 관리는 누가 하느냐? 경찰이 합니다. 경찰이 그걸 빨리 파악해서 통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뭔가 안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물론 이번에 뭐 자치경찰제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겼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이 만든 경찰 왜곡시켜놨죠. 우리 군도 왜곡시키고 국가정보원도 많이 흔들어놨는데 이거를 되돌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경찰은 국가경찰 시스템으로 촥촥촥촥 가게 돼 있거든. 이게 많이 쪼개놓으면요 누구도 책임을 안 지게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옛날에 제가 아까 이제 산림청을 농림부에 두지 말고 행정안전부를 옛날엔 내무부라 그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산림 녹화를 하려고 할 때 이 산림청을 내무부 밑에 뒀어요. 내무부는 행정 권한이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경찰을 거느리고 하니까 사법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산림 녹화, 화전면을 다 끌어내려서 산림 녹화를 했습니다. 행정부는 박정희 때의 대통령 때의 내무부는 우리가 지방자치를 안 할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했습니다. 정부의 시도지사를 꼼짝 못하게 다 지휘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김영삼 정부 때부터 지방자치를 하면서 이 행정안전부가 뭐라 그래도 시도에서 말을 안 들어요. 시도지사는요, 산불이 나거나 홍수가 들면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게 용산 참사를 보시면 좋아요. 그때 용산구청장은 용산이 잘 살아야 되니까 뭘 원하느냐. 이태원 경제특구잖아요. 우리 명동 경제특구. 자꾸 특구를 만듭니다. 특구를 만들면은 그 사람이 몰리면 사고가 난다는 건 누구가 아는데 그러면 이제 경찰 같은 데는 그걸 통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통제하게 되면 축제가 안 되니까 하지 마 라고 해서 경찰이 빠지고 스스로 결정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몰렸을 때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책임을 묻잖아요. 근데 박 구청장만 그랬냐면 그 전에 다 그랬어. 구청장들이. 이 사람들은 뭔가 통제가 들어오고 안전 때문에 그런 걸 싫어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찰을 잘 안 쓰려고 그러죠. 자기가 필요해서 누구 잡아낼 때만 쓰고 싶어 하지. 근데 이 자치단체장들이 행정안전부의 통제를 받게 되면은 야 그거 사고용이 있으니까 못해. 또 경찰도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못해.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자치단체장 힘이 너무 세지다 보니까 무슨 축제 뭐 이런 거 하는 데만 예산을 쓰고 그래야 표를 받죠. 사고가 나는 거는 정부의 책임이 되니까 즉 단체장들이 안 뜁니다. 지금 청주시장이나 충북도지사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 오르내리나요? 이태원 사건은요, 윤석열 정부에서 당했기 때문에 또 그 구청장이 권영세 라인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떠든 면이 있어요. 축제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강원도 산불 나게 되면은 자치장 때는 가만히 있어. 박정희 대통령 때는 산불 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을 조져버리니까 지들이 공무원을 움직여서 미리 다 점검을 합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에 자연재해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하고 갔거든요. 당부를 하고 갔거든요. 그러면은 미호천이 있으면 청주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움직여라 그랬으면 공무원들이 몇 번 보고 확인했을 겁니다. 근데 물이 넘칠 때까지 아무도 안 본 거죠. 무너질 때까지. 굉장히 이번엔 많이 조심하라고 있었는데 안 본 겁니다. 이게 뭐냐? 자치단체장들이 안 움직인다는 거야. 아, 그건 경찰이 하겠지. 근데 경찰은 자치경찰, 국가경찰, 또 수사경찰 쪼개졌으니 문제고. 그리고 터지고 나면은 지휘 체제가 복잡해지고. 그래서 제 얘기는 뭔가 하면 뭐 이번에 사고 난 거 가지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제방을 다시 튼튼하게 쌓고 물이 들어왔을 때 물을 빼내는 펌프 시설을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 대응하는 국가 시스템을 정리하자 이거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산림청 집어넣고 해경청 집어넣고 경찰을 자꾸 쪼개지 말고 국가경찰로 해라. 이게 아주 가장 좋은 거다. 이게 독재의 하수인이 된다고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보고 주사파들이 보고 다 쪼개놓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국가경찰제를 일본도 부러워하고 일본이나 미국은 다 연방제 국가에서 중앙국가로 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러워했어요. 이걸 넣어야 됩니다. 해경청은 해수부가 아닌 이쪽으로, 산림청도 농림축산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넣게 되면 행정안전부가 국방부만큼이나 큰 조직이 됩니다. 15만의 경찰을 갖고 있는데 소방이 한 3만 대나 산림청도 한 10,000대 거고 해경도 10,000명 되면 굉장히 큰 부서가 되죠. 거기다 각 부서 지방자치제를 통제할 수 있는 행정국까지 가지면 너무 커진다. 그게 문제가 된다면 행정기능만은 총리실로 보내도 돼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 행정안전부를 안전부로만, 국가안전부, 국민안전부,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 국민안전처를 만들었는데 뭐 국민안전부, 국가안전부로 바꿔도 돼요. 행정기능은 떼어내서 총리실로 줘버리고. 그래서 안전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고,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은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들어갑니다. 근데 산림청을 거느리고 있거나 해경청을 거느리고 있는 해수부 장관하고 농림축산부 장관은 NSC에 안 들어갑니다. 이 국가적으로 안전 문제가 되면 대통령이 NSC를 통해서 전체를 지휘해야 되는데 두 개 부서는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행정안전부로 모여있으면 국방부하고 딱 묶어서 야 군이 지원하고 경찰이 하고 소방이 백업하고 뭐 산림이 백업하고 되잖아. 해경은 어떻게 움직이고.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각 지사 그다음에 그 시군 군수, 시장 이런 사람들이한테 이런 사고를 나가면 페널티를 줘야 돼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용산구청장을 해임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 시장 군수들이 자기 축제만 돈 쓰지 이런 방호, 방제 사업에는 돈을 안 쓰려고 그래요. 왜냐? 쓸데없는 걸로 보이거든. 피해 안 나면 지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은 예를 들어 뭐 어떤 이상의 사고가 난다 그러면 그 사고를 당한 자치단체장은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입법 같은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나 뭐가 자꾸 지시하는 것 같고 안 돼. 밑에서 떼야 돼. 뛰도록 기구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책임을 주고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언론도 그걸 보도하게 되면서 우리 방제 능력이 올라가는 거죠. 이 국민 안전이요. 전쟁을 막는 안보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윤 대통령이 돌아오셨으니까 이제 이렇게 당부한 홍수 피해에 대해서는 찹찹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우리나라 이 안전체제를 다시 점검해라. NSC를 통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경제는 자유시장 경제니까 민간이 하는 거고 정부는 돈을 줄였다 풀었다 하는 정책만 하는 거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안보와 안전이거든요. 그걸 NSC로 딱 자꾸 갖고 가는데 국방 시스템도 현재는 문제가 있지만 국내 안전 시스템이 더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세월호를 당했고 윤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이태원 사건을 당했는데 아직도 체제 정비를 못하고 있어요. 전 사실 이 안보 문제와 더불어 안전 문제를 제 강의를 통해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딱 일어나시켜라 이렇게. 그래서 이걸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들한테 어떤 식으로 간에 그 업무를 부과하고 책임을 물어야 돼요. 청주시장 그 지역 주민들이 뽑았더라도 날려야 됩니다. 구속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만 뜁니다. 안 그러면 안 뜁니다. 그래서 왜 사법권을 가진 경찰하고 검찰을 행정부에 두느냐? 국가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형사상으로 팍팍 들어가야만 뛰거든. 이 경찰의 정치 중립, 검찰의 정치 중립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 둔 거는 그러한 사법권을 통해서 행정을 집행하라고 하기 위해서 둔 거예요. 원래 공화국에서도. 그러니까 이번엔 책임을 묻고요. 이 안전을 책임진 기관을 한 부서로 딱 묶어서 한 장관이 탁 통제를 하고 아주 특별한 안전 문제, 원자력 문제라든지 또는 뭐 해외에서 우리 교민이 사고 당한 거 그런 것만 약간 예외적으로 두면서 어쨌든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괄 책임져야지. 자, 지금 우리 행정안전부 장관 누굽니까? 이상민 씨죠. 이태원 사건 때 탄핵당해갖고 아직 뭐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차관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누차례 제 방송에서 이상민 장관이 능력이 좀 딸린다라고 제가 표현했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능한 사람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경찰청장도 상당히 기민해야 되고 소방청장도 그래야 되고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풀어가야 될 겁니다. 자칫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까지 갔다 온 성과라든지 지금 어렵게 지금 뭐 양평 고속도로 문제 말도 안 되는 걸 제기하고 후쿠시마 떠들고 하는 것들이 다 이제 끝나가는데 이번 그 풍수에는 조금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인지하고 강조했는데 사고가 났으니까. 근데 이게 원인이 뭐냐? 단체장들이 안 뛰었다. 그리고 안전을 담당한 책임기구들이 완벽하지는 않았다. 단체장들이 뛰고 그 지역의 사법기관이 뛰면요 굉장히 막습니다. 뭐 이번 벌어진 일은 이건 건대로 하면서도 앞으로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산불과 풍수해를 막기 위해서 안전기관을 재정비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